또 이거 돼요? 그럼 저도 그냥 이걸로 할 걸 그랬어. 뽑아와요. 그게 진짜. 그 발표하라고 했던 이유들은 본인이 가게 발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강의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얼마나 용해내고 있는지 그 사전 웰다잉 중에서 오늘 발표한 이 부분들은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돼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의가 되어져야 할 내용들이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오늘 요 강의안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요리들을 해낼 수가 있지만은 11장에 나오고 있는 연명으로 존엄한 죽음과 연명으로 결정 제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사실은 2021년도에 이 책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만들어질 때 가장 초창기에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애쓴 분이 이윤승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그 일을 위해서 연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주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양반이 그 연세대 대학원들하고 할 때 초창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을 초창기 원장이었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서 꾸준하게 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이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이윤성이라는 이 원장이 지금은 이제 은퇴가 되어서 이제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을 볼 때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한 시간에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게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고 이 11장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오늘 제가 13장에 대한 이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는 제가 이걸 발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문건들을 이렇게 했는데 한국 제가 제목을 생각하면서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 한국 그러면 한국에는 서양에 있는 현대미술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현대미술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미술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 현대미술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미술에 대한 조예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맥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감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이번 발제를 해나갈 때는 내가 이 현대미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그 비판적인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발제를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쓴 현대미술 이분이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길래 내가 이 양반을 쫓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 죽음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만큼 영양가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영양가 없는 사람을 내가 굳이 쫓아갈 이유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양반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이 있는가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문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들,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법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술을 가지고 이야기해 나갈 때 주로 어떤 미술을 하냐면은 서양 미술을 가지고 죽음 이미지를 이야기를 해나가고 뭐 해부를 설명하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현대 미술을 가지고 접근하고 연구한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박영택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한 나타난 죽음 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이 없어요. 연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요 이야기를 해놓은 것만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의식을 던진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정도 부분들에서는 만족을 못하겠다 하는 문제의식들도 있었어요. 문제의식들이.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해놓은 이 부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지만 이 책에 있는 것들은 본인이 써놓은 2012년도에 약 10년 전에 그 써놓은 논문을 가지고 써놓은 논문을 좀 요약적으로 정리하는 책이 이 자료라고 보면 좋겠어요. 이미 2012년도에 이분이 똑같은 제목으로 한국 현대 미술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라는 것을 논문을 써놓은 걸 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더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한 아주 많은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써놓은 게 오늘 요게 발제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에 대한 논문에 대한 부분들은 논문 내용은 오늘 요 5꼭지의 그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진 않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할 지점들하고 그리고 제가 잘 미술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반론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도 한계가 있고 또 조금 그 부분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아마 이 양반이 그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 교수를 읽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석사기 논문을 써놓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석사기 논문을 써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맥락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대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 그럼 도대체 현대미술을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미술사를 하다 보면 현대미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그런 맥락에 있어서 그래도 그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잘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바로 요거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미술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뭔가? 예를 들면 영화에서 아니면 인문학에서 아니면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할 때 미술에서는 도대체 죽음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양반이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죽음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이미지가 뭔가? 그래서 한국 전통과 현대 미술에서 죽음 이미지.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4번째 이제 주제에 된 것은 한국 현대 미술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라는 부분들이고 뒤에 5번째 상가 죽음은 하나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결론에서 앞에서 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강의의 스타일보다는 죽음 요게 이 책이 그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일종의 논문을 이렇게 해놓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강의하기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석장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 안 읽을 거예요. 안 읽고 맨 뒷페이지는 4페이지에 대한
4페이지에 있는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페이지에 있는 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제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4장에 있는 이야기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죽음은 인간의 중대 관심사이고 학문의 중요 과제다. 당연히 미술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더불어 죽음은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이다. 보다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데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죽음은 누구나 말하기 싫어하는 근기이다. 그럼에도 이를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죽은 망자의 시신은 격리의 대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망자를 이성으로 분리시키기를 원했고 산자의 기억 속에 빨리 잊혀지기를 기원하였다. 망자의 혼령이 저승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시신을 처리했고 죽은 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조차 어렵고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서양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미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조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이미지하고도 연결되어 있겠죠. 서양에서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나 이런 관념이 언제부턴가 바뀌기 시작했다. 저승을 이생의 관념으로 파악하고 죽음을 이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무덤을 호화롭게 건축하기 시작했고 내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가지 생활 도구를 부장품을 넣어주었다. 이승의 영화로움이 지속되기를 기원했고 보다 더 나은 삶이 지속되기를 원했다. 시종들을 함께 매장한 순장이 형태는 이러한 관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순장의 형태는 이러한 관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죽음을 다룬 이미지는 많지 않다. 혹시 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강의하는 한국에서 현대미술에서 죽음을 다룬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미술에서는 제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미술인문대학의 교수가 하는 이야기, 박영택 교수가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미술은 죽음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80년대 강주에서의 죽음을 계기로 많은 작가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형성하는 여러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전개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총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강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술에 대한 죽음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 부분을 찾아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작가들이 죽음을 다룬 현대미술은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생사관의 입각에서 죽음을 다룬 시각이 많았다. 그 다음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치명적 상흔을 형성하는 작업, 그리고 정치적인 죽음을 고발하고 이를 유무하는 차원의 작업이 뒤를 이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드문 편이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반도 사회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패러그래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막 이렇게 시각이 와닿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사회적인 죽음에 대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쟁과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현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주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미술도 들어갈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진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사진이 과연 이미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질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죽음을 다룬 그 그림들이 많이 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저기 중세 시대는 아니요. 우리 중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한국이요? 예. 한국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으로는 지금 저도 이제 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고민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서구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 서구에 대해서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서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죽음에 대한 것들을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메멘토 모리를 하면서 중세 시대에 그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는 서구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모두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 정통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러니까 뭐 문학 작품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문학 작품에 있어서는 서구보다도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자만시를 만시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만시를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또 내 죽음에 대한 것들도 만시를 이렇게 물론 양반들의 유의라고 뭐 아주 거칠게 뭐 나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문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 양반들 그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워 되어지면서 내 죽음을 가지고 시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 문화였는데 서구의 유럽에서는 그랬느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김홍도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그 화가들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게 있느냐? 그것을 올라가 가지고 현대미술에는 고조선 시대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나라의 그 고분백화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죽음에 대한 인식,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서 또 동양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여기 현대 미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양반이 이런 화두를 잡아가는 것 깊이는 뭐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요 주제를 잡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문적인 그 기초를 깔아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강의할 때는 강의하기로는 굉장히 애매한 내용이긴 해요. 왜냐면은 내가 뭐 미술학도도 아니고 또 미술교수도 아니고 이런 데는 전문적인 그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이것을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작품은 좋은 강의 안에 한 요소로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사건이다. 죽음에 대한 경험은 작가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것은 미술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 미술은 아직 이 부분에서 취약한 형편이다. 여전히 미술은 죽음과는 별개의 것으로 미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미술 내적인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들이 있다. 개별적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해 매일 생각할 것이고 작가들은 매일 생각할 것이고 더불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죽음과 맞닥뜨리면서도 정작 죽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미술은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해왔다라고 박영택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죽음에 대한 여러 다양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삶이 그만큼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미술이 그런 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 같다. 현재 우리 세계가 죽음을 전적인 타자로서만 만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가 만연하고 있고 오늘날은 오로지 삶에만 살아있는 몸에만 관심을 갖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 대단한 사진들 같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그 그림들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우리 미술사에서 있는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쟁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아실 거예요. 예, 네, 한번 뭐 제가 네.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보기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네. 어쨌든
아까 이제 우리가 한국 현대 미술이 아니라 서구의 그러한 그 중세 미술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그 사건들과 관련해 있어서 그것을 죽음을 이미지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죽음을 이미지화 못 시켰다. 이 양반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른 전통적인 생사관에 대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더라고 이제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쫓아서 한번 그 이야기를 아마 우리가 따라가볼 맥락은 있을 것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한 그러한 미술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리다 보면은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훈련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잘 안 읽으니까 그림도 잘 봅니까? 그런 어쨌든 그래도 그림은 별로 책 읽는 것보다는 덜 노력하잖아요. 보면 되는 거니까. 읽는 거는 물론 미술 감상하는 게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전문가가 감상하는 거 하고 일반인들이 감상하는 거 하고 뭐 그것이 뭐 객이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감상은 감상하는 거니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림이 주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의미 있는 훈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언뜻 저도 봤을 때는 우리 그 미술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썩 많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조선시대에 뭐 혹시 이제 언뜻 제가 하다가 고민이 가지고 김홍도 그 다음에 그 장 누구죠? 장승업이 이런 유명한 이제 이제 정말로 그 수염 하나까지도 성실하게 그려냈던 사진보다도 더 정교할 정도로 그림을 그려냈던 그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뭐 실험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은 세계적인 그림들이 있고 산수하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산수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별로 이미지가 되지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충분히 이해 못해서 그래 제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서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림으로 예술가를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서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민족에서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도 그림에 대한 물량 자체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죽음 속에서 그림을 통해 일상 속에서 결국에는 삶과 죽음이 결국에는 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늘상 있어야 미술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하는데 그 여러 논문들을 제가 찾아왔는데도 또 다른 분이 찾으면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쉽지 왜냐면 이게 우리가 나중에 강의할 때도 강의 내용이 잘만 다루면은 재미있는 강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강의하는 것보다 거기에 맞는 그림들을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상, 이미지,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은 강의해 나갈 때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책에 그림도 없고 뭐 또 그런 게는 약해가지고 제가 요 정도 수준에서 제 질문과 함께 제가 뭐 더 이상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니까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택 교수님이 애도하는 미술이라는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애도하는 미술이
있고요. 이분이 논문들을 좀 이렇게 제법 써갖고 아마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이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들이 없었어요. 이분 논문이 사전로 그러면은 12,000원 줘야 되거든요. 12,000원을 줘야 되는데 뭐 12,000원 안 주고도 또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몇몇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이분을 불러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 또 미술에 대한 식견들이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분을 통해서 들으면 좀 더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면서도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이분이 정말로 죽음과 관련해 있는 미술을 정말로 그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분인가?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도 각 당에서 요 정도 책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더 발굴해야 되니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정도 몇 가지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